그러니까 건괴, 곤괴에 관해서는 제가 감히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역의 천직괴가 되고 그래서 감히 제가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렵고 그대로 이 주자님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자님의 해석도 있지만 이 같은 문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둔인데 둔 의미. 근데 둔으로 하면 진칠둔자가 됩니다. 군대에서 그 진을 친다고 하는 그 둔자가 되고 준으로 하면 어려울 준자가 됩니다. 어려울 난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땅히 준으로 읽어야 됩니다. 준, 원형, 이정, 무령, 유효왕, 이건후 밑에 보시면 준 해놓고 장, 륜, 반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장에서 지읒이시죠? 그리고 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준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준, 원형, 이정, 무령, 유효왕, 이건후. 이에 대한 여기서 있는 원형, 이정에 대한 해석도 이게 지금 분분합니다.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자는 이걸 어떻게 봤느냐. 주자가 원형, 이정을 본 32가지가 있죠? 그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덕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사덕으로 봤다 이 말이죠. 네? 이 사덕으로 본 건 뭡니까? 의리역학적 차원에서 공자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덕으로 본 거죠. 원, 형, 이, 정이 각각 뜻하는 바가 다 따로 있다. 4가지 덕성을 지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원이 선지장야 그랬던가요? 주역을 공부하실 때 그냥 이것만 쭉쭉 보고서 그렇게 넘어가면 그건 주역 공부가 아닙니다. 한문 공부죠. 이 주역을 공자님께서 공부를 하시고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늘이 내게 수명을 조금만 더 준다면 내가 이 주역 공부를, 역학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논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위편 3절이에요. 그 책을 맺던 가죽끈이 3번이 끊어졌다는 거죠. 공자님께서 역을 공부하시는데.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죠? 문헌전에 있죠. 그죠? 문헌전에 말하기를 문헌으로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문리를 밝혀서 말하기를 원자 선지장이야 그랬습니다. 원이라는 선의 자람이지요. 그 다음에 형자 가지회야. 형이란 그 아름다움의 모임이라는 거죠. 이자 의지화야 그랬습니다. 이라고 하는 건 의에 조합니다. 정자 사지간이야 그랬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천지가 지닌 4가지 덕성으로 푸는 것이 사덕입니다. 그런데 다시 준께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원형 이정을 주자는 어떻게 봤느냐. 이 사덕으로 보지 않고 두 번째 원형과 이정으로 여기서 끊어서 본 겁니다. 원형과 이정으로 끊어서 봤다 이 말씀이에요. 원형 하면 뭐죠? 크게 형통하는 거죠. 그죠? 이정은 곧아야 이롭답니다. 곧고 바르고 곧아야.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곧을 정자 속에는 정과 바를 정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바르고 곧다는 의미가 이 정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곧아야 이롭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덕설로 얘기할 때는 의리역학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12기에 의해서 문헌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헌전은 12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12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그 12글 가지고, 공자님이 쓰셨다고 하는 그 12글 가지고 천도에 맞춰서 원형 이정을 해설한 겁니다. 그러나 원형 이정으로 나눠서 크게 형통하고 바르고 고다에 이롭다라고 한 것은 그 사덕설이 아니라 복서적 견해입니다. 점을 치는 견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덕설로 봐서 한 거는 12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이전해경이라고 해요. 이게 잘 나오려나 확대해서 찍으세요. 경을 푸는 것을 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근 다 전문이죠. 그죠? 그러면 괴사와 효사는 뭐죠? 경문이잖아요. 문왕이 썼다고는 경문이란 말이에요. 경이에요. 그런데 12근 공자님이 그 경문을 의리적으로 유가적 견해로서 천지 만물의 생장사멸로서 설명한 유가적 견해, 해설한 글이 전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덕설로 봤다고 하는 건 의리역학으로서 공자님의 설을 따라서 전문으로서 경문을 해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리역학이라는 말 자체를 동진시대 때 왕필이 최초로 의리역학을 개창했지만 주자의 마음속에는 어떠냐면 원래 있던 경문, 괴사나 효사나 이런 것들은 점을 치기 위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왕필이 모든 걸 다 배제하고 그냥 글자의 내용과 뜻으로만 했다고 하는 건 원래 주역의 기능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필을 의리역학의 계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자는.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다산 정약용 선생도 다산주역에서 보면은 왕필을 지독하게 욕해요. 죽어서 돼지를 치는 종놈에 대했다고 왕필은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복서적 기능, 점치는 기능을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건 이전 해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경 해경이에요. 이경. 경전의 내용으로서 경전의 내용을 해석한 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경 해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은 복서적 기능, 처음에 경전이 만들어진 그 원리가 점을 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 두 가지를 원형의 이정에 대해서 첫째는 사덕설, 두 번째는 복서적 기능, 이걸 모두 다 인정을 하고 그걸 썼습니다. 그런데 건계와 곤계에는 사덕설로서 풀었고 기타 나머지 께는 이 모든 것을 복서적 기능으로, 그래서 이경해경의 방법을 취했다 이 말씀이에요. 준 원형 이정, 크게 형통하고 바르고 고다야 이롭다. 물용 그랬지 않습니까? 용이라는 것 쓴다는 얘기고 물은 금지사입니다. 무엇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적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요. 유유왕 그랬습니다. 물용 유유왕. 유는 있을 유자고 그 밑에는 바소자와 같이 바유자입니다. 바유자. 그러니까 유유왕 갈 바가 있어도 무용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적용하지 말아라. 갈 바가 있어도 적용하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갈 바가 있어도 가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죠? 결국은 이 주역이라는 말이 이 글을 누가 썼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대로부터. 그러니까 그때의 어법과 지금 어법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건후 그랬습니다. 이롭다 이 말이죠. 후는 제후입니다. 제후.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준, 장윤반, 준은 준이다, 준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진, 감, 개, 삼액괴지명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준괴는 밑에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네 꾀가 진괴로 되어 있죠. 위에가 감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진과 감은 개는 모두죠. 모두 삼획괴지명이야. 획을 3개 그은 것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죠? 반반 나누면 진괴도 작대기가 3개, 감괴도 작대기가 3개, 막대기가 3개 아닙니까? 그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 일양동어, 이음지하 그랬습니다. 아래 진괴를 보면 밑에 일양이 있죠? 그 하나의 양이 움직이는데 이음의 아래에서 움직이잖아요. 위에 2개의 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음이 아래에 있죠. 이제 이런 거 들어오시죠 눈에? 금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처음에는 이거 무슨 말씀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야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배워간단 말이죠. 이게 주역입니다. 그런데 일양이 동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건깨로 나가려면 밑에 양이 하나 있고 위에도 양이 하나 있고 또 위에도 양이 하나 자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맨 밑에 양이 기초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고로, 기덕, 위동, 기상, 위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괴가 갖추고 있는 그 덕성은 움직이는 거예요. 괴덕이라고 하는데 이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동하는 것이고 기상, 그 괴상은 뇌에 해당된다, 우뇌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지는 뇌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감, 일양하머, 이음지간 그랬습니다. 위에 감깨를 보세요. 감깨를 보시면 가운데 양이 있고 위 아래 음효가 있죠. 그건 다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일양이 2음 사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감은 항상 하나의 양이 2음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기덕 위함, 위험, 기상, 위운, 위우, 위수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덕이, 그 괴덕이, 괴가 나타내는 덕성이 함몰되어 있는 것이에요. 빠져 있는 것이고 2음 사이에 하나의 양이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험한 거죠. 그 음지에 양이 혼자 빠져 있으니까 이것이 위험한 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이 괴상이죠. 그 괴상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구름이 바로 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이 됐다가 다시 비가 돼서 내려서 물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지요. 그래서 준 육해괴지명이야 그랬습니다. 지금 준 아닙니까? 이 준이면 위에 감이니까 원래 어떻게 해요? 수, 그죠? 밑에 뢰죠. 그래서 외우기 좋게 수뢰 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건의 천, 그죠? 곤의 지, 수뢰 준 이렇게 하시면 돼요. 6 획의 이름이 준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난이야 그랬습니다. 이 준이라는 의미는 어려움이다. 어려움을 뜻한다 이거죠. 물시 생이 미통지의 그랬습니다. 만물이 태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통달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 준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천과 지가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괴가 있고 곤괴가 있고 천지의 교합으로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아직 이게 확실히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미통.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란 말이죠. 주는. 고, 기, 우, 자, 상, 초, 천지, 시, 추리, 미시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 우이자가 이 글자가 된 것이 말입니다. 하위자니까 글자가 생긴 것이, 이 준자가 생긴 것이 예? 상, 초, 천지, 시출이 미시냐. 예? 그 형상이 풀초자입니다. 이게 풀이 천은 뚫을 천자예요. 땅을 뚫고 시출 처음 나오지만 미시냐 아직 제대로 펴지지 못했단 말이죠. 예? 펴지질 못했어요. 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원래 예. 이렇게 된 겁니다. 표시가.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이거죠? 예? 이게 원래 풀초자의 본자입니다. 풀초자. 예? 이거의 원래 본자예요. 고대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하나?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맹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카이스 아니 이게 중국말이구나. 개시 맹얼 시지상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예? 처음 땅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요 풀싹이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그런 걸 이미 그 당시에 그런 글자도 많이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땅을 뚫고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펴지를 못했어. 이 신자는 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굴신이라고 그럽니다. 굴은 움츠러드는 거고 신은 펴는 거예요. 그 반대 개념으로. 기괴이 진우감. 그 괴가 진우로서 감을 만난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그죠? 진우로서 진이 감을 만난 거니까 그런 것인데 건곤 시교이 우험함 그렇습니다. 건과 곤께가 예, 교감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험함을 만난 거예요. 위험함과 빠짐을 만난 것이에요. 만물이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 건께와 곤께가 교합해가지고 만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만물이 태어나려고 그러면 태어나는 그 고통이 있다 이 말씀이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애를 낳는데도 산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고통이 따라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위험함과 그 빠짐이 있는 것이죠. 고 기명의 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괴명을 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준은 위험하다, 어렵다 이 말이죠. 태어나면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동 제하 감험 재상 그랬습니다. 진꾀는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감꾀는 위에서 험난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 능, 동호, 험중.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응? 험한 가운데서 위험한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위에가 지금 감꾀니까 위험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밑에는 진꾀니까 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함 속에서 동할 수 있는 거예요. 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수 가이형. 능이 동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으면 비록 형통할 수 있지만 이 재험즉 의 수정 이 미가 처지인 그랬습니다. 위험함 중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비록 이것이 형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 험즉 위험하다고 하는지 위험한즉 그 다음에 의는 마땅의 자죠. 원래 수정 바르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바르게 지키고죠. 미가 처진입니다. 원래 미가라고 하는 말은 미가는 무엇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가는
미가 두 글자는 뜻이 무엇 못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처라고 하는 건 갑자기 빨리 이 말이에요. 빨리 여기서는 빨리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지키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빨리 나아가서는 안 된다. 고로 서득지자 기점의 대형이 리여정 단 미가 처유소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점의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점을 쳤을 때는 우의 대형 크게 형통하지만 리여정 바르고 곧게 있어야 이로움이 있어요. 또한 단 그랬습니다. 미가 처유 소왕이 갈 바가 있어도 빨리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갈 바가 있다고 해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쳐서 예를 들어서 이 중깨가 나왔다 그러면 형통한다 하더라도 급하게 써들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자 보시죠. 우, 초, 구, 양거, 음하 그랬습니다. 초구 첫 번째 양은 지금 그 양으로서 음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첫 표는 이 우의 성괴지주. 그래서 이 양요기 때문에 아래 꾀에서 주인이 되고 있는 거죠. 괴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양요니까 시, 능, 이, 현, 하인, 득, 민이, 가, 군지상 그랬습니다. 이것은 능이 뭐와 같으냐? 현인이 사람들의 아래에 몸을 낮추어서 하인입니다. 사람들 아래에 있어. 몸을 낮춘 거죠. 몸을 낮추어서 득민 그 백성을 얻음으로써 가군지상 군왕이 될 수 있는 상입니다. 이것은 고 설입군자 우지 즉 기리야 그랬습니다. 고설입이 아니라 이것은 고서입니다. 그러므로 서 입서에서 점을 쳐서 점을 치는데 입군자 군주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점을 쳤는데 우지 이 괴를 만난 즉 길이야 길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지금 쿠데타를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래서 누구를 군주를 세우려고 그래. 그런데 점을 쳐서 이깨가 나오면은 이것은 길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죠? 자 보세요. 단활 준 강유 시교 이 난생 강과 유가 시교 처음으로 교접을 하니 교합을 하니 시작하니 이 난생입니다. 이거를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생긴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시점으로는 생시지 고난입니다. 태어날 때의 그 고난이 있게 된다. 예. 그 어느 것 해석도 맞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주역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 두 해석 모두 다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난이 생한다. 어려움이 생긴다. 또는 그 태어날 때의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다. 했죠. 자, 난, 거성, 평상거입할 때 삼성이죠. 그 당시에. 그 거성이라는 얘기고. 유기상동, 유기에서도 난자가 나오면 역시 거성이다. 그 말이고. 이체석 괴명의 그랬습니다. 이체, 위에 감깨와 밑에 진꾀로서죠. 이 두 가지 채로서 해석했어. 괴명, 괴명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괴명, 준. 왜냐하면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태어남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주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 뜻을 해석한 거라고 한 겁니다. 시교 우이진 난생 우이감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교접한다고 하는 것은 교합한다고 하는 것은 진꾀를 이루는 것이에요. 왜? 동하니까. 그죠? 근데 난이라고 하는 건 감깨는 항상 난이 따라다닙니다. 시교 처음에
교접한다. 교합한다고 하는 것은 진을 이루는 것이고 난생, 어려움이 생긴다. 태어날 때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의감, 감꾀를 이룬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호험중 대형정, 위험한 가운데 동안이 움직이니 대형정, 크게 형통함이 바르다죠. 바르고 고다야 크게 형통한다 이 말이죠. 바르고 고다야 크게 형통한다. 이체지덕 석괴사 그랬습니다. 이체, 지금 그렇죠? 동은 진을 나타내고 험은 감을 나타내니까 이 이체로서 괴사. 괴사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형, 이정 그랬죠. 그것을 해석한 거라는 겁니다. 동, 진지, 우이야, 험, 감지지야, 움직임.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에 하는 것이고, 험이라고 하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감지지야, 감의 지위예요. 감의 지위. 그래서 자, 차, 이하, 석, 원형, 이정, 내용, 문항, 본의 그랬습니다. 이 말이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자라고 하는 건 여기로부터죠. 자차. 여기로부터 이하는 석, 원형이정을. 원형이정의 해석을 이다예요. 용, 문항본의로서 해석한 것이다. 문항본의, 여기서 주자가 말하고 있는 문항에 처음에 나타내려고 하는 본의가 뭡니까? 뭐라고 그랬죠? 경전에? 무슨 용도입니까? 사덕입니까? 아니죠. 점을 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크게 형통하고 바르고 고다 이롭다라고 하는 그 뜻을 문왕에 쓴 건 그 뜻이라는 겁니다. 주자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우지동 만영 천조 초매 의 건우 이 불영 뇌우 천둥 번개와 비죠. 비가 동하는 것이 만영 가득 차요. 가득할 만 차령자입니다. 가득 차니 천조초매입니다. 하늘이 창조하는 거죠. 지금 하늘이 창조하는 이 풀초자는 처음 초자로 쓰기도 합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 매라고는 어두울 매자입니다. 하늘이 창조를 시작할 때는 어두우니 의, 건우, 이 불령이에요. 여기서부터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건후, 제후를 세우는 것이 세우고 불령, 편안히 여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만 편치 아니하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점을 쳤는데 나중에 점괘 해석을 보니까 제후를 세우고 편하지 여기지 않아야 마땅하다로 맞을 수도 있고 나중에 봤을 때 제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만 끝내 편안하지는 않다 이렇게 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라고 하는 거는 초창기라고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초창기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 시험을 내보면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해보면 초창기를 한자로 써라 그러면 애들이 다 어떻게 쓰느냐면 처음 초자를 가지고 씁니다. 얼핏 생각해도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건 처음이란 뜻이고 이건 처음에 시작이라고 하는 이 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원고를 처음 쓴 거를 초고라고 이렇게 풀초자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시험을 내보든지 하면 전부 다 처음 초자로 써요. 그러나 초기에 치매는 초기에 잡아라 할 때 이렇게 쓰죠. 그런데
쭉 역대 내려오는 중국의 그 학자들의 책에 보니까 이 풀초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유 잡난 총생이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섞여서 어지럽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에 모든 것이 함께 태어날 때는 섞여서 어지럽다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여서 하늘이 만물을 창조할 때는 섞여서 어지럽고 어두우니 이렇게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후를 세워서 편안히 여기지 않아야 마땅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 이체지상 석괴사 그랬습니다. 그 두 채로서 지금 괴사를 해석한 건데 뇌는 진상이죠. 뇌는 진의 상이죠. 우는 감상이에요. 그죠? 예. 비는 천조는 유언 천운 그랬습니다. 하늘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운행한다는 말과 같다. 유는 같다예요. 초는 잡난 그랬네요. 여기 초는 섞여서 어지럽다는 것이다. 매는 회명이라. 매라고 하는 것은 어두컴컴하다는 뜻이다. 회명이야. 음양교의 뇌우작 잡난 명 회명. 음양이 교합하여 뇌우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은 섞여 어지럽고 어둡다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세코양간 그랬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그것을 막으니. 둘 사이가 뭐예요? 천과 지죠. 그 사이에 어지러워서 이걸 막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하미정 명분 미명입니다. 천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 명분이 또한 밝혀지지 않았어요. 의 입군 이 통치. 그러므로 군주를 세워서 통치함이 마땅해요. 이 미가 거의 안녕짓이야. 그러나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빨리 안녕 편안한 때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불치 초구효 의자. 이제 앞으로 초구의 의가 뜻이 나옵니다. 초구의 그 뜻을 취한 것이 아니고 취의 다단 그랬습니다. 그 뜻을 여러 단서를 취했어요. 여러 가지를 취했는데 고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선 그 말입니다. 우선 잠시 기이랴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로서 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